한동훈 전 대표 오늘 예고한 대로 책을 낸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을 누구로 꼽았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박민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사견을 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 정치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총선의 역대급 대패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나온 것 자체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또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야당의 특검 주장에 편승을 해서 이탈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한 탄핵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사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어떤 위헌적인 투톱 체제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뭐 언론과 중도층이 모두 다 떠나가는 정말 부적절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많은 당원들이 정말 절망을 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대선만큼은 조금 책임지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좀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책에 담아서 이런 자해적인 등장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과연 이렇게 뭔가 야당 대표를 적대하는 과거 2조 심판론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행보만으로 대권 행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조금 전에 그 12월 8일에 있었던 이른바 한한 담화. 위헌적이라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지에서 탄핵 심판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탄핵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사견을 전제하셨지만 당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정치인의 등판에 대해서 등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63%의 국민과 당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패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우리 당원들이 본 겁니까? 그 부분은 이미 전당대회에서 정리가 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을 겁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가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에 발효가 된 특검법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도 반응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을 내면서 사실은 저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책 속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가장 위험한 인물이고 행정부를 좀 장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두 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 자체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 모습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됐구나라고 예. 보는 것이고. 비로소 대선 전국이구나.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은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미 마음속은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상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발언 중에 이게 정치적인 포석이 깔렸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안하다라고 포석 깐 거는 그 표를 의식한 것이고 그리고 야당의 가장 강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대척점을 세우는 것이고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현상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가 위험해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주면 대한민국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헌재에서 최후 진술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를 비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아닐까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발언 자체는 그냥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발언일 뿐이다. 그전 그 여자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임은 뭐 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나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가 오늘 또 어느 정도 윤곽이 또 드러날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뭐 개 눈엔 개만 보인다 또 다시 좀 과격한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 정지가 다수 설이다.
헌법 83조의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동의합니다.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격을 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죠. 지금 헌법 84조 문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되면 혹시나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석 여부를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대선에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견제 목소리 냈습니다.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고 하면 물론 네. 아직 조기 대선 치러질지 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죠.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예열 모드가 작동되고 있을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책 나오고 또 하면 야권에서도 여권 잠룡들끼리의 움직임도 조금 더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좀 더 수위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듭니다.